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또 이재명 대통령 얘기를 해보니까 저희 지금 오늘 준비한 대본에는 또 없습니다만은 어제 통인시장에 가셨대요. 맞아요. 그 통인시장에 나도 가서 청와대 앞에 있는 시장. 거기 이제 기름 떡볶이가 맛있는데, 네. 그렇죠? 근데 그 떡볶이보다 소머리 국밥을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네. 밤 사이에 어마어마한 좀 화제가 됐고 맞아요. 그 소머리 국밥집에 갔는데 여성 두 분이 이제 국밥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또 거기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분들이어가지고 어머나, 난리 나겠네. 저 개딸이에요 막 이러는데 사진 찍고 하는 게 되게 이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제 그 보도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대통령이 좀 외롭다. 맞아요. 왜요? 외롭다. 그리고 저희 안 그래도 썸네일 주제가 그거예요. 썸네일 주제가 도대체 누가 대통령을 외롭게 하는가라는 게 주제인데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국회 입법 속도가 너무 늦어서 이 세계적인 변화에 따라가기가 어렵다라는 이런 또 말씀도 결과적으로 아이고야. 하셨고 네. 그동안 조금 마음이 안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어제 또 강훈식 비서실장이랑 참모들 데리고 가서 소머리 국밥에 소주 한잔 하시는 그 영상이 내내 화제입니다. 근데 뭐 이런 모습 우리 신용환 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실제 이제 외롭다고 하는 게 말이 이제 밖으로 나오는 거가 지금 이 시대, 지금 2월 10일 대한민국 현실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거죠. 일에 완전히 워크홀릭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두 가지 트랙을 동시에 거의 잠 못 자고 온 거잖아요. 비정상의 네. 정상화 트랙이 있고 대한민국을 미래로 끌고 가야 되는 이게 이제 동시에 병행하는 게 엄청 힘든 일이죠. 엄청 네. 힘들죠. 그렇게 오는데 이제 사실은 제가 봐도 입법 속도 전체적으로 거대 야당이 버텨서 입법 속도를 못 맞췄다 이럴 때는 또 어느 정도 뭐 이해되는 측면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는 계속 뭐 저희도 이제 정부 소속이지만 정부는 계속 일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데 입법 이런 부분을 충분히 속도를 맞춰서 해줄 수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점들. 네. 지난번에 한미 통상 뭐 이거 나올 때 이제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시비를 그런 쪽에 딱 포커싱을 해서 한 면이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힘들다. 그런데 이제 거기 아까 좀 전에 저희가 얘기했던 주변적인 것까지 오면서 그러면 과연 이렇게 워크홀릭으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책임은 다 대통령이 집니다. 그러니까요. 책임은.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조금만 넘어가면 월권이라고 하고 막 법적으로 재단을 하려고 또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책임의 일선에서 백척간두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 예. 그 원문이 뭐냐면 네. 백척간두 진일보거든요. 백척간두 이 벼랑 끝에서도 내가 한 발짝 더 나간다는 각오로 지금 이 대한민국을 끌고 가는데 예. 절체절명으로 끌고 가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 절절한 것이 밖에서 아마 외롭다는 표현으로 그렇게 이게 지지율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대통령 지지율을 민주당이 못 따라가잖아요. 그건 뭡니까? 약간 분리해서 지지한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좋지만 민주당은 못마땅해가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지금 거대 여당이기 때문에 발 맞춰가지고 빨리빨리 해줘도 부족할 판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누군가는 좀 책임을 지고 인물을 바꾸든 뭔가 개편을 하든 뭔가 뭐 성찰을 하든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러니까 쇼츠 나오잖아요. 그럼 편집해 주세요. 통편집 부탁드립니다. 통으로 그냥 싹둑. 요즘에 우리 그래서 예. 대통령께서 이제 시장을 직접 가셔서 뭐 아무리 수출이 회복되고 주가가 올라도 막상 시장에 와서 밥 한 끼 먹어보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는지를 알겠다라는데 정말 약간 뭉클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속상하다. 정말 나 잘하고 있잖아 이런 뽕에 취할만 또 하잖아요. 예. 이게 보통 사람, 그러니까 보통적인 사람만 돼도 진짜 내가 이렇게 대통령 돼가지고 우리나라 이렇게 이끌어가지고 외교 정상화 시켰지 지금 주가 장난 아니지 지금 부동산 문제도 지금 손대서 지금 안정시키려고 하지 이 정도면 나 엄청 잘하고 있지라는 생각에 들을만 한데 예. 시장에 가서 진솔하게 뭐 아무리 그렇게 대기업들의 주머니가 배가 불러져도 시장 상인들 만나보면은 현실은 또 다름은 있다. 이거를 느낀다는 게 이분은 진짜 보통 사람은 아니다. 예. 진짜. 저는 너무 외로울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거에 윤석열이 시장 방문했던 거 이런 거 막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재난 때 가가지고 계속 보리밥 메뉴나 보고 있었잖아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것도 물 좀 날릴 있고 때도. 뭔가 그 당시에 윤석열이 시장에 방문해서 뭐 물론 환호하는 지역이 하필이면
꼭 대구 아. TK 쪽에 가야만 그런 환호를 네. 받지만 저는 대통령이 이번에 통일시장 어쨌든 네. 청와대와 가장 가까운 곳이긴 합니다만은 그 시민분들이 만났을 때 대통령을 어떻게 대하는지의 그 모습을 봤을 때 다들 진심이신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보면서 약간 좀 울컥하기도 하고 맞아요. 되게 보기 좋은 모습이었어요. 저는 이번에 부동산 정책을 보면서 사실 좀 놀란 게 부동산. 성공을 하든 성공을 하지 않든 이 지방 선거라는 엄청난 선거를 앞에 두고 네. 전격적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리더가 있는가? 보통 이제 살살 달래다가 없죠. 선거 끝나면은 그냥 안전빵으로 가잖아요. 사실 그거가 문재인 정부 때 그게 진짜 답답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예. 이거는 굉장히 큰 걸 잃을 수도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한민국의 그 집값 안정화, 이 맞습니다. 청년들의 눈물, 예. 무주택자들의 눈물을 진짜 절대 외면하지 않는 대통령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6월 3일이 지방선거고 5월 9일 날이 이제 양도세 그 유예 종료 기간이잖아요. 네. 대부분은 뭐 지금 재래식 언론 뭐 특정 신문에서 그래서 이제 뭐 대표가 사의를 했다 말았다 막 나오잖아요. 예. 뭐 어떤 실수로 재래식 언론들이 이쯤 됐을 때 매번 그렇게 띄우잖아요, 그죠? 진짜 하나 봐라, 뭐 이런 거죠. 그 관료들 뭐 5명 중에 1명이 뭐 다 숙제인데 하나 보자, 뭐 별의별 것다 비꼬고 막 하는데 딱 이제 국민들에게 어떤 행정행위에 그 안정성 측면에서 확고하게 한다라는 안정성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부자들 싫겠죠. 그런데 이제 확고하게 한다는 안정성, 예. 예측 가능성, 예. 지속 가능성.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것도 할 것 같아. 그래. 하면서 이게 서서히 두려움으로 엄습해 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예. 지금 압구정 이런 데도 이제 이 초초초 금매가 나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면. 몇 억씩 내려갔더라고요. 예, 그게 사실은 이제 가장 시장에서 시그널 이펙트로 좋은 게 확실히 한다. 어떤 방향성을 주는 거거든요. 방향성을 대통령이 정답을 알려줬어요. 여러분들 나 합니다. 하고 몇 번을 예고를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가장 강력한 말을 했잖아요.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 이상의 강력한 말이 없잖아요. 그대로 지키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임대주택 사업자, 네, 사업자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형 임대주택 사업자들의 세제 혜택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이런 게 왜 필요한지 이렇게 딱 의문을 던지셨잖아요. 네. 와 그런데 정말 와 이거지 하는 달라.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그 임대주택 사업자가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서 필요한 거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그 사업자들의 생계를 위해서 그 청년이라든지 다른 더 무주택자들의 피눈물을 흘려서 그분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그 임대주택 사업자 아무리 빌라든 뭐 오피스텔이든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그 나중에 집값 상승 차익을 바라보고 그런 걸 하는 거예요. 무슨 그 사람들이 자선 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 부동산이 오른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많이 사들여서 세를 주고 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사들여서 묶어놓지 않으면은 진짜 그렇게 뭐 전세대란 이런 거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임대주택 사업자를 통해서 뭐 이렇게 뭐 빌라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좀 느슨하니까 그런 걸 통해서 전세 사기가 대량 일어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진짜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가 있지 않을까. 물론 바로 되는 건 아니고 시간은 걸리겠지만 예. 이거는 해결된다라는 희망이 생기면서 그러니까 정말 시장에 이런 신호를 확실하게 주셨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까지 한 대통령이 없죠. 아마 없을 거예요.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부동산 못 잡으면 다른 정부에서 잡기 어렵다라는 심정이 들 정도고 그 저희 방금 신유진 변호사께서 말씀해 준 게 이제 아마 저희 자료 13번일 텐데 이재명 대통령이 등록 임대주택 세제 혜택 폐지에 대해서 의견을 직접 묻기도 했고요. 네. 다주택자들을 압박해서 매물을 끌어내겠다라는 그런 전략이고 그리고 사무기식 매입 임대를 제한하겠다 이제 이런 구상도 함께 대통령께서 내놨습니다. 이것도 이제 한편으로는 임대주택 사업자이든 그리고 다주택자이든 간에 보유하고 있는 것들을 내놓는 것도 공급의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이런 강공 드라이브를 지금 대통령께서 하고 계신 거니까요. 그리고 어제자 매일경제보도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중기부 장관이 주택이 4개가 있어요. 집이 4개인데 심지어 27억짜리 잠실 아파트도 내놓거든요.
그러니까 4채 중에 3채를 지금 내놓겠다는 거예요. 아, 내가 사지를 못하네. 27억이라고요? 아, 좀 깎아줘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왜 지금 야당에서 공격하는 게 니네 대통령실 참모 중에 청와대 참모 중에 내놓은 사람 있냐, 그리고 뭐 국회의원들 중에 찐명 중에 다주택자 중에 내놓은 사람 있냐, 이런 식으로 힐난을 하는데 참모들 중에 내각 인사들 중에 다주택자들이 심지어 잠실 27억짜리까지 내놓는 걸 보여주니까 네. 이거는 대통령이 진짜 하려고 하는구나. 참모들이 정책의 기조를 지금 뒷받침해주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 세력들이 이거 커덕하다가 우리 세금 왕창 맞겠다라는 그런 지금 우려를 들게 하는 거고요. 네. 자, 요거는 공식은 아닙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이제 통일시장에서 국밥 네. 먹는 대통령님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요. 네. 네. 대통령의 건강은 국가 기밀이기 때문에 저 탈모 오신 거 아니에요? 저게 이제 원형 탈모 아니냐라는 이제 그 SNS에 돌고 있는 그런 속상하다. 사진인데 어제 국밥 먹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대통령이 혹시 원형 탈모 때문에 고생하시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지지자분들이 저걸 캡처해가지고 많이 올리시는데 아마 저게 청와대 쪽에서 오피셜하게 밝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네네, 대통령 네, 머리를 못 저렇게 밝힙니다. 삑사리나게 깎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원형 탈모 때문에 속상하신 게 아니라 너무나 스트레스 때문에 원형 탈모가 생긴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사실 이런 정책만 보더라도 그냥 제값 안정화 시켜가 아니라 그 시장이 돌아가는 원리를 디테일하게 알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약간 거위처럼 발은 진짜 바쁘게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고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시는 거죠, 사실은. 네. 근데 저는 지난번 어떡해요. 시간에도 이제 우리 박인식 앵커가 그 얘기 했잖아요. 예.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네. 뭐 그 사람들을 악마화시키진 않았으면 좋겠다. 네, 그쵸. 그러니까. 세금 내면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라 그냥.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정책이 되게 정말 획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보유하는 것 자체를 막지 않습니다. 보유하셔도 됩니다. 그럼요. 다주택 보유하셔도 됩니다. 네. 다만 거기에 따른 세제 혜택을 안 준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혜택을 안 준다는 거지. 다주택 보유하세요. 네네. 그 서울에 이제 주택 수가 한 310만 호 정도 대략 되거든요. 예. 그 중에 30만 호가 지금 등록된 임대 주택들이잖아요. 예. 약 10% 정도 되는데 그들이 크게 이제 한 3가지 혜택을 받다가 나중에 일정 기간이 지나도 면세 혜택을 받아요. 예. 그래서 끝까지 그걸 줄 필요는 없다 이거죠. 일정 기간도 혜택을 주고 또 그 그러니까 혜택 그 기간이 이외에도. 끝나도 양도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제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아까 초두에 잘 말씀 주셨듯이 그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뭐 피해까지라고 그러니까 상대적 개념이니까 그로 인해서 상대적 불이익이나 이런 것들 받는 게 주로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 이런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것만 제대로 제도로 고쳐도 신규 주택 공급하는 것 같은 효과가 있다.